대 윤석열 장모 얘기입니다. 조국은 부인, 윤석열에게는 장모. 물 좀 먹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요, BC 1750년경, 기원전 1750년경, 그러니까 한 3700년도 넘은 게 있었던 돌기둥에 있습니다. 고대 그 바빌로니아 왕국의 6대 왕이었던 하무라비 왕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하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기둥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에 봐서는 이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사회의 반영치로서는 뭐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다른 얘기죠. 그 당시, 그러니까 3700여 년 전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총선 무대가 지금 북쭉 지금 이미 올라와 있어요. 하고 이제 검경 쪽에서는요, 3700여 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뜬금없는 수사무대가 설치되고 있어요. 참, 숨 넘어가요. 아이고, 좀 숨 쉬고 말씀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자도 좀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아이고, 좀 너무 빨리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저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너무 빨리 되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친여 매체가 느닷없이 이 장모 관련 기사를 기획 보도하더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수사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 무렵에서 황희석 열린민주당의 비례 8번을 차지한 그 법무부의 전 임철 인권국장, 검찰 개혁단장인 분은 검찰 쿠데타 운운하면서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14인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또 최강욱 전 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분도 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인데 오늘은 윤석열 총장 부부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를 받을 거라라고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으름장인지 뭐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양쪽에서 저기 수사 쪽에서 굴러내려오는 거하고 여기 정치권 쪽에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은 국회가 개원할 때쯤 되면은 요 사건이 요 사건하고 정치권이 만나는 지점일 것 같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살펴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하든지 아니면 낙마를 노려서 무리하게 억지로 공격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총선을 겨냥해서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자, 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또는 그 가족들 부인 뭐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나도는 얘기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건 한 3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무슨 뭐 사문서 위조 뭐 하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법률 전문가가 있어서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건, 4건이 걸려 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건 뭐냐면 성남시에 있는 도촌 땅을 매입할 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잔고증명서가 필요했는데 350억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눈에는 눈식으로 조국의 부인,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부인, 눈에는 눈이고 부인에겐 장모로 이렇게 보이느냐면 이유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요, 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건은 이게 처음으로 터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장모 사건은 7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7년 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여권이 이제 이 문 대통령께서 지명했던 윤석열 총무회가 열렸었는데 야당이 오히려 공세를 피고 여당이 비호를 했었어요. 또 주진우, 김어준 이런 분들 아주 친여 쪽에서 앞장서 있는 분들이죠.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도 엄호를 했었어요. 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그거 다 지나고 이제 이렇게 베끼고 난 다음에 눈에는 눈, 부인에게 장모로 새로운 7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조국 장관 부인 사건은 인지 사건이에요. 검찰이 인지를 해서 이게 뭘 알아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투표 차라리 나라의 국원의 이승열님, 네. 최은영 협박이지 뭐요, 네. 박시론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죄 없는 사람 죽어가는데 조국 같은 사람은 평생 나쁜 짓 하고도 잘 살고 있네요. 네.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은 민주당 측으로 보여지는 인사들이 고발을 했어요. 진정을 냈거나. 왜 그러냐? 이분들이 제보자들 한 2명 되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민주당과 가깝다는 것이 다 과실나고 있어요. 민주당 행사에 참석을 했다든지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 있다든지. 저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는 인지사건. 하나는 누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 억울하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내서 한 사건이다. 이거죠. 7년 전 사건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경심 교수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와 관련된, 즉 공적 영역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부인 건 이게 재산 싸움이에요. 돈 싸움. 이건 사적 영역이에요. 이거는 공적 영역이고. 또요. 조국 장관은요, 조국 전 장관은 부인이 법에 위반됐다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후에 이러고도 할 거냐 말 거냐는 한참 논란이 있는데도 지명을 해서 임명이 됐어요. 먼저 부인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임명이 된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장모 부부는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다음에 임명을 한 거예요. 선후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 남편을 하고, 여기는 장모의 부인도 아니고 장모인데 장모를 해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재산 싸움인데 하고서 임명을 했다 해야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친조국 인사들이 거의 뭐 포고문을 열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쪽 검찰은 또 이제 부부를 수사하느니 뭐 기소를 했는데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총선 끝난 다음에 만날 겁니다. 그럼 여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거나 퇴진시키거나 이런 양동작전을 쓸 거예요. 여권이 갖고 있는 최종 병기는 뭘까요? 공수처법이죠. 공수처죠. 공수처. 네. 네. 문캐스트 교수님 화이팅. 제작진 스태프들, 제작진 스태프들까지 힘내시라고 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작진에 조촐합니다만, 네, 그분들은 공사가 없습니다. 네. 늘 섬김. 그쪽 분들은 공과 사가 없습니다. 그냥 전향입니다. 그냥 전향. 네. 이 공수처를 통해 이미 최강욱 비서관 같은 분이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굉장히 살벌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도 그랬죠. 중도가 무너지면, 중도가 함락이 되면 광장의회가 들어선다는 거. 그리고 그 시작을 검찰 무력화부터 시작이 될 거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가 없을 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가 중간에 순사가 지금 중단 총선 때문에 중단됐다는 거 아시죠? 그와 관련된 황운하 울산청장이 지금 공천보다 출마해 있는 것도 아시죠? 이거 나오는 청와대 분들도 아직 수사가 덜 끝났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말고 또 있죠. 라임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 라임 이거는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4천여 명이 투자를 해서 6조 펀드가 있었는데 지금 1조 6천억이 증발된 사건이에요. 증발. 이거 금융게이트로 곧 퍼집니다. 어디로 증발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 라임 사건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금융당국이나 우리나라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루를 설명을 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사는 지금 스물스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아마 윤 총장 측에서는 반격을 하려면 그가 갖고 있는 비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정말로 대진표상으로 보고 하는 얘기고, 박정원 교수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힘드시네요. 톤 좀 놔두세요. 건강 지켜. 네,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 톤이 높군요.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 애청자를 많이 생겼어요. 이게 또 제 성격도 좀 있나 봐요. 이게 낮추려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 좀 수양을 싸서 조용하게 좀 조신조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게 대진표를 정확히 봤을 때 이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승패 아니면 뭐 이렇게 공수의 구도나 이걸 좀 결정하는 원인 요소 중에 하나는 총선 결과입니다. 총선 결과.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윤석열 검찰 무력화 낙마 쪽으로 그냥 드라이브를 할 것이고, 만약에 통합당이 선전을 해서 버티면은 그렇게까지 쉽게는 안 될 겁니다. 투표를 어떻게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내가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고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